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그 관계부사 파트인데요. 이제 그 관계대명사 쪽도 이제 했었죠. 그 부분은 일단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관계부사만 해도 파트가 좀 많아서 그래서 관계부사 쪽만 일단 테스트를 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관계부사 이제 기본 개념 해갖고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지난 시간에 필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자,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즉 관계 부사라는 이 하나의 단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저를 이끄는 역할도 하고요. 얘 자체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고 그리고 시간, 장소 이후에 이런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이 관계부사라는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두 번째로는 관계부사 앞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오는데 역시나 선행사라고 우리가 불렀고요. 이 선행사의 종류는 네 가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네 가지가 있었죠. 자, 관계부사절 뒤에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오죠. 그래서 역시나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했죠. 자, 그리고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격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선행사에 따라서만 형태가 달라졌는데 단 선행사가 더 웨이인 경우에는 관계부사 하우랑 함께 쓸 수 없다. 그때 제가 추가로 설명드렸던 게 이제 아래 표에 여러분이 작성을 했겠지만 하우 같은 경우는 이니치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더 웨이에다가 이니치 이거는 어떻다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만 안 되는 거예요. 하우만. 자, 그다음에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 즉 무슨 말이냐?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왔을 때 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올 수 있죠, 당연히. 요 구조가 가능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니치라든가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때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목적격이겠죠. 왜냐하면 목적어로 쓰인 거니까 당연히 목적격이겠고요. 자, 그리고 전치사가 앞에 오면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된다. 왜냐하면 원래는 뒤에 전치사가 있어서 얘 때문에 불완전한 형태였는데 얘를 앞으로 빼냈으니까 당연히 완전한 형태가 돼야겠죠. 자, 관계부사의 종류 네 가지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뀐 형태를 써라. 이거는 뭐 사실상 이제 암기죠, 암기. 기본적인 암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된다는 거.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 쪽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이 1번 문제가 바로 이제 고등부에서 자주 나오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which라는 녀석과 where라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일단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보면 situations, 상황이라고 나와 있어. 자,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도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위치를 쓰면은 앞에 사람이 아니니까 가능하고 where 쓰면은 앞에 상황 나왔으니까 가능하고 즉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보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뒷문장의 구조를 보고 풀어야 되는데 자 뒷문장을 보면은 여기가 핵심인 게 be made라고 나와 있어. be made. 이 be made는 당연히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수동태가 나오면은요 이제 물론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수동태가 나오면 웬만하면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만 나온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를 썼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stereotypes should never influence the way. 그 다음에 how와 which, x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how를 쓴다라는 건 일단 불가능하죠. the way와 how는 함께 쓸 수 없으니까. 방금 전에 본 거. which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근데 뒷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 따라서 which도 불가능. 그래서 남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안 쓴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reading is the primary means by that 또는 which 해갖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요 경우에는 뒷문장 구조를 한번 먼저 봐야 되는데, 자,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나왔고, 또 동사의 목적어까지 3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전치사에 더하기 관계대명사면 뒤에 어떤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서 요 자리에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전치사 뒤에는 또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ich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전치사 by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means가 수단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 자, 우리가 어떤 수단을 표현을 할 때는요. 전치사 in 또는 by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by 자체가 뭐뭐를 가지고 뭐뭐에 의해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수단을 표현하는 전치사로서 쓰일 수 있다. 그렇죠? 자,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리딩 다음 문제로 나가야겠죠? 누가 이렇게 기침을 하냐? 실시간으로 들려서 깜짝 놀랐네. 마이크는 꺼두셔도 돼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원래 이제 코로나 걸리면 이제 이게 힘들잖아요. 이제 걸리신 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어디 할 차례죠? 50번 할 차례요?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106쪽을 다 펴주실래요? 106쪽? 자,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걸 또 해야겠죠? 자, 첫 문장에서 항상 소재를 뽑아내서 그래서 이 글이 뭐에 대한 내용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서 그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즉 주제를 찾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다. 자, 항상 첫 문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석을 잘하고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죠. 첫 문장.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 밑줄 쳐져 있는 부분 뭔지 아시죠? 제가 이제 뭐 매번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그 여러분 다음 페이지 또는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구문 독해 부분을 제가 밑줄로 표시해 놨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구문 분석을 좀 상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하신 거랑 숙제로 해오신 거 비교해서 틀린 부분은 수정을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놔갖고 저는 보라색으로 필기를 할게요. 자,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했답니다.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죠. 자, 분사구문은 그리고 뭐뭐 하다 또는 뭐뭐 하면서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리고 뭐뭐 하다로 해석할게요.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을 killing, 죽였고요. And destroying. 여기 destroying은 앞에 나와 있는 killing이랑 짝이에요. 둘 다 ing니까. 그래서 destroying everything in its path. 자, 모든 것을 파괴했답니다. Its path니까. path는 경로란 뜻이잖아. it는 당연히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되겠죠. 그 모든 것을 파괴했답니다. 자, 지금 첫 문장 읽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해서 수천 명의 인명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글들은 대부분 주제가 초반부에 많이 나왔거든. 초반부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잠깐 복습 겸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가 글의 구조를 나눌 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구조는 딱 두 개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 있고요. 부연 설명을 하는 문장이 있어요. 됐어? 근데 주제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문이 글 전체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그리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상적이고 비유적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제는요. 근데 부연 설명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어때야 됩니까? 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비유적인 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면 비유적으로만 표현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먹잖아. 그렇잖아. 내가 갑자기 다짜고짜 수경이한테 수경아, 넌 마치 바다에 있는 새우와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 비유적인 표현만 했어. 그럼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모르잖아.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부연 설명은 특징이 구체적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첫 문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일화를 다루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주제가 아니라 그냥 예시로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시로. 알겠죠? 자, 한번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밑줄이 쳐져 있으니 제가 구문 분석을 좀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it was a poor people who lived 어쩌고 저쩌고 나왔네요. 자, 여기에서 it was를 제가 이렇게 묶을 거고요. 그리고 who를 묶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자, 여기에서 그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오케이.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이 덩어리 있죠. 이 덩어리. 얘네가 강조구문이에요. 강조구문. 우리가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때 강조구문. 그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that 대신에 to로 쓴 것뿐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막 바꿔 써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강조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마치 관계대명사 쓰는 것처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게 poor people,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to로 바꿔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poor people 뒷부분을 보면 lived라는 동사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이 poor people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였던 애야. 원래 주어였던 애인데 얘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써준 거죠. 부문 분석을 그럼 한 김에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자면은 in the lower lying part of the city 여기까지가 부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and 뒤에 were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 were는 그냥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여기가 1번 동사. 그리고 thus는 그냥 연결사니까 셈으로 표시할게요, 제가. 그다음에 most vulnerable to the initial stage of the hurricane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는 형용사고 여기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구문 분석 다 했어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구문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In general부터요. 자, 이 구문 분석한 거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 다른 색으로 제가 표시하면서 읽을게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it was poor people,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대. 뭐가? 살고 있던 거는요. 됐어? 어디에서? In the lower lying part of the city래. 자, 도시에서 더 낮은 곳에 lying, 놓여 있는. 됐어? lie라는 거는 구라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놓여 있다라는 뜻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더 낮은 곳에 놓여 있는 지역. 됐나요? 그래서 도시에 더 낮은 곳에 위치한 지역에서 사는 것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반대인데, 그렇죠? 지금 강남만 난리 났지 여기 일산이랑 여기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강남이 저지대거든요. 자, 그리고요, were thus 따라서 most vulnerable. 자, 여기서 vulnerable이라는 거는요, 취약한이란 뜻인데요. vulnerable이란 단어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vulnerable to 얘를 한 세트로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거 vulnerable to. 이게 한 세트야. vulnerable to가. to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에 취약한 이런 뜻이 됩니다. 뭐뭐에 취약한. vulnerable은 취약한이란 뜻이고 뭐뭐에에 해당되는 게 to예요. to. 알겠죠? 자, 그래서 가장 뭐에 취약했냐면요. the initial stage, initial 처음이죠. 처음 단계, 초기 단계에 취약했답니다. 가장 취약했대요. 뭐에? of the hurricane, 허리케인에.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뭐다? 도시의 더 낮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땠다고? 그래서 허리케인의 초기 단계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지대가 이제 그런 태풍이나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세다는 거는 지금 우리 최근에 뭐 사실 너무나 잘 알게 됐죠. 그렇죠? 뭐 태풍까지는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뭐 여러 가지가 막 많이 나왔죠. 뭐 강남역에서 뭐 저기 뭐야 차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막 앉아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제 친구들이 강남에 많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제 친구도 그 강남에 신사동 한번 갔다가 죽을 뻔했다고. 다행히 살아 돌아왔다고. 그래서 내가 까비 이렇게 보냈다가.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그냥 계속해서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세게 강타를 했고요. 이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전반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이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내용은 어땠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피해를 특히나 더 많이 준 대상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더 세게 받은 겁니까? 피해를 더 많이 받은 겁니까? 더 낮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더 낮은 지역이 왜? 집값이 싸겠지 뭐. 됐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밑줄 쳐져 있으니 구문 분석할게요. The most effective means. 자, 우리 아까 전에도 봤지만 여기에 means라는 것 자체가 수단이란 뜻이에요. 수단. 어떤 수단이냐? Of getting out of the city. 이러한 수단이랍니다. 자, 여기서 was가 동사가 되고요. by car. 여기서의 by car는요. 전치사의 명사지만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보어로서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콤마하고 위치 나왔네. 우리 최근에 배운 거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그리고 뭐뭐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자, 그래서 이 위치 이하를 보면은 favored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겠죠? 이 사이에 있는 ly는 당연히 부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avored 다음에 people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who 이하 전체가 얘를 또 수식하는 또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관계대명사 되게 자주 나오죠? 우리 독해할 때. 자, 여기 관계대명사 이 밑에 있는 부분도 조금 기니까 여기도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had enough income 그 다음에 to own a car 잠깐만요. 여기서 to own a car는 앞에 나와 있는 enough를 수식한다고 봐야겠네. enough를 수식하는 부사 이렇게 보는 게 좀 적절하겠네요. 자,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어쨌든 윗문장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야? 이 똑같은 자연재해가 왔더라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더 많이 봤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나 취약한 사람들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 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래요. 뭐에 대한 수단입니까? 도시에서부터 getting out이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래요? was by car. 자동차에 의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는 거래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obviously 분명히 favored 해줬답니다. 여러분 favorite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 favor 하면은 유리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유리하게 하다. 됐어? 그러면 그것은요. 즉 자동차라는 수단은요. 분명히 유리하게 해줬습니다. 누구를? people,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 뭘 가지고 있어? 자동차를 own, 소유하기에 충분한 인컴,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야, 부유한 사람들이야? 부유한 사람들. 됐어?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죠. 그럼 결국에는요. 도시를 빠져나가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차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됐어? 그러니까 결국 자연재해라는 어떤 이제 좀 큰 키워드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그냥 사례죠, 사례.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죠, 구체적인 거. 그렇죠? 자, 이거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건 결국엔 뭡니까?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재해. 그렇죠? 자연재해죠, 그렇죠? 근데 이 자연재해가 똑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덜 피해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본다라는 내용이 벌써 두 문장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우리의 부유함과는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이 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두 문장을 통해 얻은 단서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피해가 더 많죠. 그렇죠? 부유한 사람들은 그럼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거죠. 왜냐하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자동차 타고 빠져나가거나 이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동차도 없을 테고요. 저지대에 살고 있으니까 물 난리 나고 뭐 난리 부르시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문장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실상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맞나요?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전개한 방식은 달라요. 하지만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결국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제 아래 이렇게 문장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자서에 이제 작성한 것과는 달리
이 글에는요, 주제문이 없어요. 주제문이라는 게 없어요. 대신에 제가 지금 뭐라고 써놨죠? 주제 단서라고 써놓은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명확한 주제가 있는 글이 아니고요. 이 글은 이제 여러 가지 반복되는 말이 있죠. 이 반복되는 말에서 공통된 키워드를 뽑아서 우리가 주제를 찾아야 되는 그런 유형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미 벌써 공통사항을 뽑았어요. 이 두 문장에서. 바로 뭡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자연재해 피해를 덜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재해 피해를 더 많이 본다. 우리는 이미 공통점을 뽑아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요. People, 사람들은요, with adequate savings, 적절한 세이빙이니까 저금이죠, 저금. 돈 모은 거 말하는 겁니다. 즉, 충분한 돈을 저축해둔 사람들은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did much better, 훨씬 더 잘 해냈대요. 그럼 여기서 잘 해냈다란 말이 나왔네. 그렇죠? 그럼 또 반복되는 거잖아. 돈 있는 사람들은 자연재해 대처가 잘 됐다. 똑같은 말 하는 거겠죠. 뭐 하고 난 다음에 the disaster, 자연재해가 자연재해 후에 더 잘 해냈답니다. then 누구보다? people,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요런 사람들보다. 그러면 이 뒷내용은 우리가 안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죠?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자연재해 이후에 훨씬 더 잘 해냈다. 됐어요? 자, 가난한 사람들이 나온지 실제로 확인해 볼까요? live, 살고 있던 사람들이래.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paycheck to paycheck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페이체크가 뭐예요? 말 그대로 페이는 월급이고요. 그렇죠? 체크는 확인이잖아요. 그럼 월급을 확인하는 겁니다. 월급 확인을 매번 하는 거예요. 매번 월급을 확인한대.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겠어요? 돈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1,000억 있어. 내가 월급을 확인할까요? 확인 안 해요. 뭐하러 확인해? 그런 건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매달 이제 월급 뭐 이거 뭐 공과금 빠져나가고 뭐 빠져나가고 이런 거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따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가.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래. 아니면 were dependent on. 자, were dependent on 하면 뭐뭐에 의존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뭐에 의존하는 거야? public assistance래요. public, 공공의 assistance, 지원이죠. 그러니까 공공 지원. 됐어? 이런 거에 의존해서 살던 사람들이래. 그럼 이게 어떤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이잖아. 됐어? 매달마다 월급 확인해야 돼 이러거나 아니면은 그냥 공공 지원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 그러면 지금 요 문장에서 뭔 얘기한 거야? 위에서 우리가 공통 키워드로 뽑아낸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야. 사실상 대놓고 얘기한 거야.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이 대난 후에 더 잘 해냈답니다. 더 잘 대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어서 보자면 just as poor people are disadvantaged. 자, just as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disadvantaged니까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처럼 so too are the elderly라고 나왔는데 자, 요 부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좀 설명 좀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으니 전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동사 주어라는 이제 패턴이 있어요. so 동사 주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어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주어 또한 그러하다. 여기에서 이 동사 자리에는 이제 뭘 쓰는 거냐면요. 대동사라는 녀석을 써요. 대동사. 동사를 대신하는 녀석. 즉 부라든가 비동사라든가 조동사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건데 자 이렇게 말하니까 잘 와닿지 않죠? 쉽게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대동사라는 개념은요 초딩 때 배웠습니다. 초딩 때, 초3 때 배웁니다. 내 아들도 배웠어요. 심지어 이 대동사라는 개념을요. 언제? 어떻게 배우느냐?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soccer? 너 축구 좋아해? Yes, I do. 그럼 Yes, I do 라고 대답하잖아. do. 이 do가 뭐야? 이게 대동사예요. 됐어? 왜냐면은 너 축구 좋아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축구를 좋아해. Yes, I like soccer. 이렇게 대답하면은 괜찮잖아요. 앞에서 이미 말했으니까. like soccer를 이미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do라는 단어로 퉁쳐버리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평상시에 대화할 때 그렇잖아. 내가 막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서연이한테
서윤아 놀이공원 가는 거 좋아해? 네, 선생님. 저는 놀이공원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안 그러잖아. 너 놀이공원 가는 거 좋아해? 네, 그냥 이러고 말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퉁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동사를 퉁쳐서 대신하는 녀석, 즉 대동사라고 부르는 건데 이 쏘동사 주어 구조에서는요. 이 동사 자리에 대동사를 써준다는 거야. Yes, I am 할 때 그 am. Yes, I do 할 때 그 do. 됐어? 이런 게 다 대동사라고요. Yes, I can 할 때도 그 can. 됐죠? 자, 여기에서 지금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면은요. 또가 나왔어요. 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 to는 잠깐 뺄게요. 그리고 the elderly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 are라는 대동사가 나온 겁니다. 됐어? 이렇게 생긴 거야. 이 to는 그냥 강조해 주려고 쓴 거예요. 얘는 그냥 또한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또한.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또 잠깐 보자면 주어 자리에 the elderly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elderly가 형용사거든요. 참고로. 형용사. 나이가 든 이런 뜻이야. 근데 뭐 이건 별거 아닌데요. 우리가 더에다가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한 사람들로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인들이죠. 됐니? 그럼 복수형이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동사 자리에 아라고 쓴 거예요. 됐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 노인들 또한 그러하다. 됐어? 그럼 노인들 또한 그러하다는 게 뭘 그러하다는 거예요? disadvantaged 됐다고요. 앞에 disadvantaged 보여요? 여기 are 나왔죠. are. 여기 are 나왔죠. 그래서 똑같이 are로 써준 거예요. 됐니? 똑같이 비동사로 써준 거라고. 우리가 are you로 물어보면 yes I am, no I'm not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do you로 물어보면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are를 썼으니까 비동사를 썼으니 똑같이 비동사를 쓴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가난한 사람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노인들 또한 그러하다. 노인들 또한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선 추가가 됐네. 그 이전 문장까지는 어땠습니까?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 두 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재해 대처가 잘 안 되고요. 부유한 사람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가 잘 됐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요소가 추가된 거죠. 노인들 또한 그랬대요. 노인들 또한. 자, 이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구문 분석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한 거랑 비교해 보시고요. 자, 그럼 노인들이 또 그랬다는데 노인들은 왜 그랬는가? 여기서 they는 당연히 노인들이겠죠. 그들은 were less likely to have. 자, be likely to 동사 원형까지를 다 묶어서 동사로 하겠습니다. The strength, energy, and good health. 여기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엄청 길게 나왔는데요. 이 투부정사 to tolerate heavy stress, cold or extreme heat, exertion, anxiety, lack of medical care, and so on 나왔는데 이 전체가 다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엄청 길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노인들이 왜 불리한 입장에 있었을까?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근데 솔직히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몸이 약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재해 났어. 그러면은 막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쉽게 손쉽게 탈출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란 좀 힘들겠죠? 일반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즉 노인들은요 were less likely to. 자,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인데 less가 붙었으니까 가능성이 낮은 거야. 그래서 가질 가능성이 낮아요. 뭐를? the strength, 힘, 에너지 그리고 좋은 건강을 가질 가능성이 낮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힘과 에너지와 좋은 건강이냐? 이거를 할 힘과 에너지와 건강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 괄호 할 여기에 tolerat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tolerate이 견뎌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견뎌내다, 참다, 참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뭘 견뎌내는 거냐? heavy stress. 자, 여러분 heavy 하면 무거운 하면 초딩이에요. heavy 무거운은 초딩이야. 그거는 내 아들도 알아요. heavy는요 좀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좀 빽빽한 이 느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원래 뜻 자체가 무거운의 뜻보다는요. 빽빽한의 의미에 가까워요. 빽빽한, heavy 자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밀도가 빽빽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heavy의 느낌은. 밀도가 빽빽하면 일반적으로는 무겁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할 때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죠. 그때도 우리가 heavy rain이라고 해요. heavy rain. 빽빽한 밀도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빽빽한 밀도의 스트레스니까 그냥 겁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cold니까 추위 또는 extreme heat이니까 극단적인 더위, exhaustion, 탈진, anxiety, 불안 요소, 그리고 lack of medical care, 의료 서비스의 결핍, and so on, 기타 등등. 뭐 이런 거와 같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견뎌낼 힘과 에너지와 건강을 가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됐죠? 자, 이 노인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범위를 더 확대시켜야 됩니다. 자, 노인 얘기가 안 나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보기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글의 주제를 한번 써보라고 한다면은 자연재해는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하고 부유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쓰자니 노인 얘기를 포함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노인 얘기가 막판에 나왔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결국 자연재해라는 거는 사회적 약자에게라고 하면 될까요?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그 어떤 이제 노인들 이거를 묶어서 우리가 표현하려면은 사회적 약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럼 결국에 사회적 약자는 자연재해로부터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주제를 하면은 또 어떤 하나의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럼 또 부유한 사람에 대한 처리가 안 돼요. 그렇죠? 부유한 사람은 처리가 대처가 잘 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을 해봅시다. 어, 자,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 자연재해 막 태풍이 막 왔어. 이 태풍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피해를 입히나요? 아니죠.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노인들한테는 이렇게 피해를 입힙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연재해는 모두에게 똑같이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로 하면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이 5번이 됩니다. 5번 한번 같이 볼까요? A natural disaster. 일단 주요 소재 나왔죠. 자연재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허리케인 이런 거를 주제로 잡으면은 너무 이제 좀 범위가 좁습니다. 좀 범위를 넓혀야 돼요. 제목이나 주제를 찾는 거니까. 자, 자연재해인데 far from ing야. 자, far from ing 하면은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잖아. 직역을 하면. 그래서 뭐뭐와는 다른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뭐뭐와는 다른. 그럼 뭐와는 다르다니까 fair to people이래요. fair 공정성과는 다르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자연재해랍니다. 됐어요?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누구한테는 이만큼 피해 입히고 누구한테는 저만큼 피해 입히고. 지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막 온갖 피해 다 입었는데 저는 피해가 없어요. 난 지하 주차장에 그냥 댔어 차. 내 차 멀쩡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안 대더라고요 요즘에 침수될까 봐.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널널해져 갖고 전 주차하기 아주 편해. 난 그냥 대고 있어요. 네. 만약에 차 잠기면은 와이프한테 새 차 사달라고 하지 뭐.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자, 다음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는요, 50번 지문은 전 되게 좀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지금처럼 명확한 주제문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공통으로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공통 키워드를 뽑아서 어떻게 하면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연습해 본 그런 좋은 글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문도 되게 좋은 지문인데 제가 글의 구조를 설명하기가 좀 좋을 것 같네요. 51번 지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이 또 밑줄 쳐져 있으니 부문 분석 해볼게요. Mammals, 포유류가 tend to be 뭐 하는 경향이 있냐? Less colorful, 덜 화려한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덜 컬러풀하대요. 뭐보다? Than other animal groups, 다른 동물 집단보다 덜 화려한 경향이 있답니다. 포유류가요. 그러나 zebra는 얼룩말은요 are strikingly dressed. 자, 여기서 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 dress라는 동사가 있고요. wear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dress와 wear의 의미.
둘 다 동사로 쓰일 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일단 의미를 제일 가까운 의미를 제가 써드릴게요. 이 dress라는 동사는요, 동사로서 옷을 입히다. 이런 뜻에 제일 가까워요. 옷을 입히다. 사실 옷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냥 뭔가를 입히다라는 뜻일 때는 dress를 씁니다. 뭔가를 입히다. 그리고 wear,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ear는요, 얘는 사실 우리가 흔히 입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입다라는 뜻보다는요, 착용하다라는 뜻이 더 적절합니다. 착용하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쓴다고 할 때 안경을 입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안경을 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우리말로는요. 또는 안경을 착용한다라고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안경을 입다라고 표현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ress in glasses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건 불가능한데, 근데 wear glasses 하면은 가능하죠. 안경을 착용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 같은 경우도 신발을 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신발을 입다라고 표현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신발을 착용하다 하면 가능하죠. 됐나요? 그래서 이 wear라는 단어는 몸에 걸치는 것, 착용하는 건 전부 다 wear라고 합니다. 드레스는 뭔가 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어떤 그런 의류라던가 의상 이런 거를 착용한다고 할 때 보통 드레스를 많이 써요. 그런데 지금 주어를 보면은 지브라라고 나오거든요. 지브라 얼룩말이잖아. 그럼 얼룩말이 진짜 옷을 입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스트라이킹리도 이제 부사죠. 여기도 부사, 그다음에 여기도 부사입니다. 자, 얼룩말은요, strikingly, 눈에 띄게도 black and white로 옷이 입혀져 있답니다. 즉, 흑백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유류, 우리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대부분 색깔이 화려하진 않은데, 우리 곤충만 보더라도 색깔이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인종을 만약 세 개로 나눈다고 쳐봐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으로 나눠볼게요. 세 개밖에 없어요. 세계 인구가 한 70억 명이 되는데. 근데 우리 그냥 길 지나가다가 보이는 뭐 나방 한 마리만 본다 하더라도 나방 한 두세 마리만 잡아도 색깔이 완전 다 달라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포유류는 상대적으로 색깔이 덜 화려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얼룩말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원톤이 아니잖아요. 흑백으로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글에서는요. 그러니까 포유류를 얘기하는 걸까, 얼룩말을 얘기하는 걸까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준을 얼룩말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룩말.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What purpose do such high contrast patterns serve?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에서 such high contrast patterns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such 형용사 명사라는 패턴인데 지금 명사가 복수형으로 나와 있죠. 패턴즈라고. 그래서 어를 빼버린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서치 혁명이라고 나온 거예요. 서치 혁명. 여기서 서치 나오고 형용사는 컨트라스트, 패턴이 명사예요. 여기에 하이는 이제 컨트라스트를 이제 강조하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나 형용사한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게나 뭐뭐한 법, 너무나 뭐뭐한 법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나 높게 컨트라스트, 대비가 이루어진 패턴은 what purpose, 무슨 목적을 serve 할까, 수행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가 큰 이런 패턴은 무늬는 무슨 목적을 수행할까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제가 지금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질문이라고 써놨거든요. 자, 잠깐 볼게요. 우리가 그래서 패턴 중에서 중간에 질문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이나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핵심적인 질문이어야 됩니다. 핵심적인 질문.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는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 그럼 이때는요. 이 답변이 바로 글의 주제가 됩니다. 됐어요? 이건 대체 왜 그럴까? 이거는 이러이러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어떤 글을 쓰는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 근데 이 강아지 놈이 내가 집에 갈 때마다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들더라고. 이거 여기까지 말하면 뭐야?
그냥 흔한 도입부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딱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강아지는 대체 왜 꼬리를 흔드는 걸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뭐가 될까요? 강아지가 주인을 봤을 때 꼬리를 흔드는 이유. 이게 바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왜 꼬리를 흔드느냐? 그럼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꼬리를 흔든다. 이게 뭡니까?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주제가 되는 거라. 알겠죠? 자, 똑같습니다. 여기서도요. 일반적으로 포유류는 색깔이 덜 화려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얼룩말은 그렇지 않잖아요. 화려한 편이죠. 흑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왜 하필이면 얼룩말은 흑백으로 되어 있을까? 왜 그럴까? 이 흑백 패턴이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부분을 찾아야 돼? 답변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얘가 흑백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 답변 부분이 바로 주제가 되는 건데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바로 주지는 않겠죠. 그 다음 문장이 뭐라 나왔습니까? The colors role. 색깔의 역할이 aren't always obvious. 항상 분명한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대요.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The question of what zebras can gain from having stripes. 자, 여기도 구문문서 꽤 중요한데 일단 한번 볼게요. 요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거든. 그래서 the question이 주어야. 그래서 has puzzled라고 지금 동사가 나온 거죠. 됐어? 근데 요 안쪽을 잠깐 살펴볼까? 요 안쪽을 살펴보면은 왓절이 나와 있어요. 왓절. 이 왓은 참고로 관계 대명사 왓입니다. 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zebra 주어 나왔고 and gain 동사 나왔고 gain의 목적어가 지금 없죠. 그렇죠?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을 쓴 겁니다. 전치사의 명사까지 나왔고요. 이 전치사의 명사도 꽤 의미가 있는 게 전치사 from 뒤에 명사를 뭘 썼냐면은 동명사를 썼어요. having이라고. 근데 동명사는 또 목적어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stripes라는 목적어가 또 나온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인데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the question, 그 의문점, 질문은요. 어떤 질문? 괄호에 대한 질문이래요. 근데 괄호가 뭔데? 얼룩말이 얻을 수 있는 것. 됐어? 얼룩말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래요. 뭐로부터 얻는데요?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됐어? 자, 다시 한번. 그럼 얼룩말이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거란 건 결국에는 이점이겠죠, 뭐. 이점. 그러니까 얼룩말이 이 흑백 패턴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됐어요? 이 질문은 has puzzled scientists. 자,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대요. 뭔가 답을 알려줄 것처럼 하더니 과학자들을 그냥 혼란스럽게 했답니다. For more than a century. 1세기 이상 동안. 과학자라는 이 작자들은 참 희한해요. 그냥 흑백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지. 왜 흑백일까? 이 과학자들은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태 성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흑백일까? 항상 이 왜를 이제 던지면서 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To try to solve this mystery. 자,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wildlife biologist 팀 카로. 자, 이 야생생물학자 팀 카로라는 사람이 spent 보냈답니다.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을 보냈대요. 뭐 하면서? Studying zebras in Tanzania. 탄자니아에서 얼룩말을 연구하면서 10년 이상을 보냈답니다. 네.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왔겠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He ruled out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일단 밑줄 쳐져 있으니 구문문서 먼저 할게. He ruled out. Theory after theory인데요. 이 theory after theory를 합쳐서 목적으로 할게요. 자, 우리가 명사 after 명사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명사 by 명사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명사 하나씩 이런 뜻이에요. 명사 하나씩.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뜻이 되냐면요. after라는 거는 뭐뭐 다음에란 뜻이잖아. 근데 이 명사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펜이라고 해봐. pen, after, 펜이야. 그럼 우리가 직역하면은 펜 다음에 펜이잖아. 그럼 펜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펜 하나를 쓰고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씩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씩이라고 할 때도 step by step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뭐뭐 by 뭐뭐 또는 뭐뭐 after 뭐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씩을 표현할 때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찌꺼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대시 요 녀석. 이 대시가 나오면요.
묶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이 대시가 나오면요. 사실상 동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동격. 즉 앞에 나와 있는 이론을 하나씩 제거했다라는 앞내용이 있죠. 이 앞내용과 동격이 되는 겁니다. 앞내용과 동격. 이 앞내용 전체랑 동격이 되는 건데 여기 안쪽이 지금 또 구문문석이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 구문문석을 해보자면 자, 여기 주어 나왔고 drives 그 다음에 don't keep 동사 나왔고 them who 이렇게 하나 나왔네요. 자,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strives, then confuse, predators 이렇게 나왔네요. 됐나요? 자, before finding an answer 여기도 그냥 부사로 묶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구문문석 다 했으니 계속해 볼게요. rule out이 뭐냐면요. 룰은 규칙이죠. 근데 규칙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는 제외시켰습니다. 이론 하나씩을요. 그래서 이론 하나씩 제외했는데 그 이론이 뭔데 그러면? 그 이론이 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일단은 가설을 세운 거야. 왜 지브라가 흑백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가설을 세운 게 뭐였어? 혹시 흑백 패턴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뭐 체온 조절이나 이런 거에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스트라이프가 don't keep 유지시켜주지 않는데 그들을 시원하게 유지시켜주지 않는데요. 그럼 체온 조절이랑 상관없네요. 자, 그럼 이거 땡 틀렸어. 이 이론 배제해버려. 자, 두 번째 왜 흑백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이 흑백 패턴이면은 이 포식자들로부터 좀 얘네가 잘 도망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뭐 보호색의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연구를 해봤죠. 근데 스트라이프가 그런 confused predators. 자, 뭐랍니까? 이 포식자들을 혼란을 주지도 않았답니다. 됐어요? 그럼 뭐야? 어쨌든간 지금 이론 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이 1번 이론도 틀렸고 2번 이론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배제했습니다. 언제까지 배제했을까요? 답을 찾기 전까지 배제한 거예요. 됐어? 여러 가지 가설을 쫙 세워놓은 거야. 왜 얘가 흑백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 가설을 엄청나게 많이 세우고 하나씩 실험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흑백 패턴을 가지고 있나? 아니네, 땡. 이것 때문에 흑백 패턴인가? 아니네, 땡.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지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치 저기 시험 문제 풀 때, 객관식 문제 풀 때 1, 2, 3, 4, 5번 있으면은 얘 일단 정답 아니니까 이게 찍 표시하고 얘 정답 아니니까 찍 표시하고 2번, 3번, 4번 중에 하나인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거해 나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러던 어느 날 2013년에 he set up 그가 설치했습니다. 뭘 설치했냐? fly traps. 파리 덫을 설치했대요. 근데 이 파리 덫이 어떤 덫이냐면요. covered in zebra skin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룩말 가죽으로 덮여 있는 이 파리 덫을 설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for comparison 이와 대비해서 others 다른 거를 또 설치를 했대요. 이 다른 건 뭐냐면요. antelope skin으로 덮여 있는 거랍니다. antelope은 영양이에요. 영양, 사슴 같은 애. 그래서 파리더 두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지브라 스킨이 있는 거고 하나는 그 이제 영양의 이제 스킨이 있는 걸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놀랍게도요. 그가 봤어요. 알게 됐답니다. 뭘 알게 됐냐면 대저리아를 알게 됐는데 파리가 seem to avoid 피하는 것처럼 보였대. 뭐를? 랜딩, 착륙하는 거를요. 어디에? 스트라이프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스트라이프에 착륙하는 걸 피했다는 건 이 스트라이프는 결국 뭡니까? 이 제브라 스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엔텔롭 스킨은 아니겠죠. 영양은 뭐 패턴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구문 분석 좀 해볼게요. After more research, 자, 더 많은 연구 후에 그는 concluded 결론을 내렸답니다. 뭐라고? 대절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대절을 보자면 stripes 줄무늬가 can literally save 문자 그대로 save 해줄 수 있대요. 구할 수 있답니다. 누구를요? zebras를요. 뭐로부터? From disease carrying insects로부터요. 됐나요? 그러니까 질병을 옮기는 곤충으로부터 이 얼룩말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답변이 나왔네요. 맞아요? 아까 질문이 뭐였습니까? 윗부분에서 질문이 뭐였죠? 왜 얼룩말은 흑백의 패턴의 피부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였죠. 그렇죠?
그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마지막에 나왔죠. 뭐래요? 질병을 옮기는 곤충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를 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주제라고 했죠. 됐나요? 정답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1번. 됐어요? 1번 보자면 일단 이 글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포유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 처음 문장을 제외하고는 계속 얼룩말의 흑백 패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재는 얼룩말 그리고 패턴까지 나와줘야 돼요. 얼룩말만 나오면 안 되고요. 얼룩말의 패턴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왔잖아. zebra stripe라고. 그렇죠? 얼룩말의 줄무늬. Nature defense against flies. 자, 파리에 대항하는 자연의 방어랍니다. 자연적인 방어래요. 됐어요?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거죠. 다른 거를 볼까요? 2번에 mammal 나왔네요. 그렇죠? 포유류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포유류 얘기 아니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2번 탈락입니다. 3번은 지브라는 나왔는데 해석을 해볼까요? What animals are predators of zebras? 자, 지브라의 프레데터가 어떤 동물이냐? 지금 이게 포식자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 포식자 얘기가 틀렸죠.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4번은 패턴즈까지는 오케이. 자, 근데 패턴까지 나왔는데 누구의 패턴인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줄무늬랍니다. Not for hiding.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but for showing off. show off는 과시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과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게 패턴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시 한번 뭐다? 얼룩말의 패턴이 왜 있는 거냐가 이 글의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주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패턴이라고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커져 버린 거죠. 심지어 내용도 다릅니다. 무슨 뭐 얼룩말이 뭐 과시하려고 흑백으로 지금 돼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도 틀렸고요. Each zebra. 자, 각각의 얼룩말은요, is born, 태어나는데 with its own unique stripe. 그들 자신의 고유한 무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글이 얼룩말의 무늬의 종류에 대한 글이었나요? 아니죠. 무늬를 왜 갖고 있냐가 이 글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안 된다. 1번만 정답이 된다. 그렇죠? 자,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뭐하고 있어, 둘이?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다음 52번. 자, 이번에 또 어떤 내용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첫 문장이 if로 시작을 하고 있네.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요. To protect yourself. 너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뭐로부터? cold and flu니까 감기와 독감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regular exercise. 규칙적인 운동이 maybe 뭐뭐일 것입니다. The ultimate immunity booster. immunity는 이제 면역을 말하는 거고 부스터는 뭔가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촉진제. 그래서 궁극적인 면역력 촉진제가 될 것이다. 너무나 뻔한 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건강검진을 받고 왔거든요. 아, 월요일 날이었구나,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건강검진을 이제 받았었는데, 얘기했었나 내가? 화요일 날? 얘기 안 했어요? 화요일 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아, 월요일 날. 근데 이제 그 여기 쓸개 담석이 있대요. 막 이렇게 초음파를 이렇게 찍었는데 돌이 막 굴러다니더라고. 신기해갖고 나 이렇게 막 보고 있었지. 어디 봐봐요, 이렇게.
아 이게 딱 여기 이렇게 갖다 대는데 뭐 똑바로 놓으세요, 뭐 옆으로 놓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보는데 이만한 막 돌이 막 이렇게 굴러다녀요. 네, 저기 뜰개에서. 그래서 한 2cm 정도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뭐지? 뭐 피 검사를 했는데 그 뭐 간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왔다고. 저 술도 별로 안 먹거든요. 술도 별로 안 먹어 저. 근데 이제 뭐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뭐 2.5배인가 나왔대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는데 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병원을 한번 이제 더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근데 뭐냐면요, 다 뻔한 말이에요. 다 뻔한 말. 뭐 육류 끊고 뭐 술 담배 끊고 뭐 잠 많이 자야 되고 스트레스 없어야 되고 또 뭐 운동해야 되고 지금 제가 전부 다 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전부 다. 네. 그러니까 다 그 얘기예요. 다. 너무나 뻔한 네.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근데 아무튼간 그 얘기 듣고 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내가 이제 몸 상태가 이제 안 좋으니까 그 와이프가 이제 극대노해서 이제 저 뭐야 이제 고기 이제 못 먹는다고 저한테. 어. 저 원래 여러분 이제 잘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맨날 이제 그 음료수 같은 거 마셨거든요. 지금 봐봐요. 음료수도 못 먹고 있잖아 지금. 이상한 차 먹고 있잖아 지금. 못 먹, 어? 있어요. 아무튼 그냥 물이야 물 그냥 뭐 말이 타지 그냥 물이야 물. 물만 먹고 있어 지금 그냥 음료수도 못 먹고 실장님이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커피를 안 먹으니까 실장님께서 이제 그 오늘 뭘 사다 주셨어요. 이제 출근하니까 뭐가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컴포즈 커피에서 뭐 이렇게 사오셨더라고. 무슨 뭐 딸기 머시기를 먹지도 못해요 저는. 아 억울하네. 이따 내가 아무나 줄게요. 응.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튼간 삶에 낙이 없다 낙이 없다. 자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여튼간 규칙적인 운동이 최고의 면역력 촉진제래요. 이어서 볼게요. 자 연구가 보여줘 왔습니다. 대처를요. Moderate aerobic exercise. 적절한 에어로빅 운동이 can more 더 많이 할 수 있답니다. 뭐를요? have 할 수 있대. have. 자, 여러분 have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절반이죠. 그렇죠? 그럼 have를 이제 be로 쓰면은요. 이게 동사가 되거든요. 그럼 절반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절반으로 만들다. 그래서 반감시키다. 그러면 더 많이 너의 리스크를 반감시킬 거랍니다. 어떤 리스크야? For respiratory infections and other common winter disease에 대한 위험성이래요. 즉 호흡기 감염이라든가 어떤 겨울에 다른 흔한 질병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요 반감시켜 줄 수 있답니다.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운동을 하니까 어떤 호흡기 질병이라든가 겨울에 있는 질병이라든가 이게 뭔데요? 감기랑 독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호흡기 질병이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뭡니까? 규칙적인 운동이 어떤 감기 예방하는데 짱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다음 내용을 보는데 벗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구문 분석이 중요하겠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너가 뭐뭐 할 때, you feel sick, 네가 아프다고 느낄 때, the story change, 이야기가 달라진답니다. 자, 아플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대.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앞에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은 다 뭡니까? 안 아플 때예요. 안 아플 때. 그래서 그러니까 안 아플 때 네가 운동을 하면은 이제 이 너가 감기 걸리거나 이럴 확률이 낮아진다. 즉 예방이 잘 된다. 를 얘기한 거죠. 근데 네가 아파. 아픈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운동은 is great 좋대요. 뭐에? For prevention 예방에 좋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즉 운동은 can be 뭐 할 수 있냐면요. used for therapy라고 나오는데요. therapy라는 거는 치료라는 뜻이거든요. 이 use라는 게 나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에는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얘가 지금 사실상 핵심적인 말이에요. 지금 요 내용. 지금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요게 핵심적인 말이야. 뭐랍니까? 운동은 예방에는 훌륭하지만 치료에는 나쁘다고 했어요. 치료에는 나쁘다고. 그렇죠? 라고 데이비드 너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했는데 이 사람이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구문 분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이 말했는데 이 사람이 요런 아이고 위에다가 쓸게요. 요런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뭐 휴먼 퍼포먼스 랩의 이제 관리자랍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자, 연구가 또 보여준대 대절 이하를요. Moderate exercise. 또 나왔네요. 적절한 운동이 has no effect on. 자, 여기서 have effect 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no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일단 구문문석으로 해보자면요. 구문문석상으로는 effect가 목적어고 on 이하가 앞에 나온 effect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됩니다. 구문문석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운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영향력이냐? The duration. duration은 지속 시간을 말하고요. or severity. severity는 심각성이란 뜻입니다. 그럼 뭐의 지속 시간과 심각성이냐? 흔한 감기를 말하는 거죠. 즉 감기의 지속 시간이나 심각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랍니다. 자, 또 이어서 볼게요. 자, 또 밑줄 쳐져 있으니 구문문서. 너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요. 독감에 걸렸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fever causing systemic infections를 가지고 있다면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fever는 열이고 cause는 유발하는 거니까 열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systemic infection, 뭐 전신 감염, 뭐 이런 거에 너가 걸렸다면, 뭐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 걸렸다면 운동은 can slow, 늦출 수 있대요. 뭐를? 회복을 늦출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 지금 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therefore 따라서 is a bad idea. 나쁜 생각이랍니다. 뭐가? 운동이 나쁜 생각이라고. 지금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포인트는 뭡니까? 운동은 예방에는 좋지만 치료에는 나쁘다. 지금 이 얘기 계속하는 거죠. 됐어요? 자, 또 볼까요? 마지막 문장. Your immune system, 너의 면역 체계는 is working, 작동하고 있어요. Over time. over time이니까 말 그대로 시간을 초과해서요. 시간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초과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To fight off the infection. 그 감염을 물리치기 위해서. 감염을 물리치기 위해 시간을 넘겨서 작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는 거는요. 운동은 곧 무엇이냐면요. 동격인데 a form of physical stress래요. 운동이란 건 뭐예요? 결국에는 물리적인 스트레스의 한 종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운동을 했는데 땀이 안 나. 이걸 운동이라 할 수 있어요? 운동이 아니죠. 운동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신체에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신체적 스트레스의 일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신체적 스트레스의 일종인 운동은요. 만듭니다. That task. 그 과업을 harder.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 task. that task. 그 과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 됐어요? 그 감염을 물리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감염을 물리치는 행위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쉬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제 좀 쉬어야 이제 이 몸에서 막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이제 이 사투가 있겠죠.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치유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은데 감기 걸렸는데 운동을 해. 그럼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이제 캐치하는 이런 애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글에서 다시 한번 뭡니까? 평상시에 운동하는 건 예방엔 좋지만 아플 때 운동하는 거는 치료에 좋지 않다라는 게 계속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왜 2번이 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번의 답을 보면은요. 의문문으로 나와 있죠. 의문문.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제목 문제를 풀 때 의문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요. 이거를 대답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 답변을 해보면 돼. 근데 이 대답이 만약에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어떤 질문 형태의 보기문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라고? 대답을 해보라고 그거를. 대답을 했는데 그 답변이 주제와 관련이 있어. 그러면 그게 정답인 거야. 됐어? 다시 한번 우리는 머릿속에 이 글의 주제를 뭘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 운동은
예방에는 좋지만 치료에는 안 좋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특히 아플 때. 그렇죠? 근데 2번 한번 봐봐. 아플 때 운동하는 거라고 나왔네요. good move, 좋은 건가? 좋은 움직임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아플 때 운동하는 게 좋은 움직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아닙니까? 치료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주제와 관련이 있네요, 대답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됐어요?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보자면요. 1번에서 signs you are exercising too much. 너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신호. 그러면은 이거는 신호가 지금 주제가 아니잖아요. 이 글에서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이 답이라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너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팔이 어디가 땡긴다. 뭐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배가 아프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너가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는 신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1번 답이 아니고요. 3번은 power foods that boost your immunity. 너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이랍니다. 파워푸드랍니다. 이게 면역력 증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예 상관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Why you should start working out now? 너가 지금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랍니다. 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지금 오히려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플 때는요. 그러니까 4번도 아니고요. 5번은 cough symptoms, 감기 증상이랍니다. 뭐 여기서 sore throat, 목 아픈 놈, cough, 기침하는 거, 그리고 기타 등등인데요. 이게 뭐 감기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2번만 정답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 될 것 같은데요. 53번 지문을 한번 볼게요. 이 독후감 제로도 거의 끝나가네요. 60번까지 있거든요. 독후감 제로 교재가. 그래서 아마 우리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딱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 내신 대비 시간표는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공지를 이제 할 거지만 아마 다다음 주쯤에 공지할 거거든요. 공지를 할 건데 여러 중등부는 내신 대비가 9월 달부터예요. 9월 달부터. 근데 내신 대비 반편성은 그 전주에 미리 합니다. 반편성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내신 대비를 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죠. 그래서 내신 대비를 안 하는 학교들은 내신 대비 안 하는 학교끼리 묶어놨습니다. 묶어놔갖고 그 반에서 이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전에 말했던 대로 이제 뭐 담당은 누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담당 선생님께 저는 전달을 해놓을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 하듯이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얘기를 해놓을 거예요. 네. 내신 대비 누가 안 한댔지? 잠깐만 형민이 안 한다 했고 그 다음에 너네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한 학교 있나? 아 여기 학교가 안 써있기 참네. 학교가 안 써있는데 이걸 왜 보면 우혁이는 학교가 어디야? 5만? 5만은 하지. 5만은 이번에 내신 대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너네도 다 하잖아. 너네도 맞지? 아싸가 아닐걸? 자, 몇 번이었냐? 5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밑줄 쳐져 있는 부분 고문 분석 해볼게요. 자, with some songs. 어떤 노래들에서는요. The communication. 전달이 뭐의 전달? Of a dominant mood or a specific rhythmic feel.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이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요. 지배적인 분위기 또는 어떤 특정한 리듬감이죠. 됐어요? 이런 거의 전달이 is just as important. 여기까지가 보어입니다. As the communication of the lyrics라고 나왔네요. lyrics는 가사란 뜻입니다. 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떤 노래들에서는요. 지배적인 분위기 또는 특정 리듬감의 전달이요. 가사의 전달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 as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조를 한번 보세요. The communication of a dominant mood or a specific rhythmic field. 여기까지가 A라고 쳐보면은 The communication of the lyrics가 B가 됩니다. 그럼 A랑 B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as는 우리가 동등 비교라고 해갖고요. A랑 B랑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나 B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떤 분위기나 리듬감의 전달이 가사를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결국에 가사의 전달과 분위기의
전달이 똑같다라는 건데요. 이 글의 주어는 분위기의 전달이거든요.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가 분위기의 전달이잖아. 그러니까 이 글은 분위기의 전달, 그러니까 노래에서 분위기의 전달, 이게 중점적인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많은 블루스 노래가 이 카테고리에 있답니다.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문장이 더럽게 기네요. 자, 구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니까 일단은 잘라서 좀 한번 해석을 해볼 거고, 잘라서 해석이 끝나면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despite부터. 이런 despite 전치사나 접속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요, 콤마 찾으세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만큼이 부사입니다. 자, it is safe 하고 투부정사 나왔네? 누가 보더라도 가주어, 진주어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가주어, 그다음에 이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됩니다. 투부정사가 이제 지금 어디까지냐? 보자.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안전하다. 이 문장 전체네요. 엄청 기네요. 투부정사가. 자, 그러면 요 안쪽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겠죠? 자, 일단은 요 대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절을 보면은 the successful communication of a text 여기를 주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is not always 여기까지 그냥 동사로 할게요. 편의상 necessary 보어고요. for successful singing performance 여기까지가 부사입니다. 됐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석을 한번 해볼게. 해석을 한번 해보고 남은 걸 마저 해볼게요. 자, despite부터 해볼게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the differences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implied가 imply는 암시하다란 뜻인데 PP형으로 쓰였으니 암시된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장르와 전통에 의해 암시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대. 뭐가? 투부정사가 안전하대. 투부정사가 뭔데? 말하는 게 안전하대요. 뭘 말하는 게? 대절을 말하는 게 안전하다고. The successful communication of a text. 텍스트의 성공적인 전달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는 분위기일까 가사일까? 당연히 가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사의 성공적인 전달이 not always야. not always는 부분부정이라고 해서 항상 뭐뭐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럼 항상 뭐한 건 아니다? 필수적인 건 아니래요. 가사의 전달이 항상 필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죠? 어떤 몇몇 노래에서는요. 분위기의 전달이 가사를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글은 뭐다? 노래에서 분위기의 전달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가사를 잘 전달하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만큼이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 이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 이게 중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사를 전달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가사를 성공적인 가사 전달이 항상 필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For a successful singing performance니까 성공적인 음악 공연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성공적인 어떤 노래 공연을 위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이 it is never sufficient. never는 부사죠. never sufficient. 결코 충분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그럼 이 대절 이만큼 전체가 되네요. 대절이 엄청 기네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이제 내용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것에는요. 여기서 말하는 분위기라는 건 어떤 멜로디를 말하는 거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멜로디와 가사가 있죠. 일반적인 노래에는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 멜로디와 가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노래에는 또 어떤 것도 있다? 멜로디만 있는 것도 있어요. 멜로디만.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클래식 음악 같은 거는 사실 가사가 없잖아요. 멜로디만 있죠. 그렇죠?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듣는 음악들, 즉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 얘네들만큼이나 가사를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이 멜로디의 전달도 되게 중요하다 이거야. 됐어? 근데 이제 우리가 가사를 성공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꼭 성공적인 음악 공연을 위해서 필수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사가 꼭 있어야만
성공적인 음악 공연이라면 그럼 클래식 음악회는 다 망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가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음악회라는 거는 곧 가사의 전달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알겠죠? 그냥 피아노 연주만 해도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이루만가 삼루만가 아무튼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막 피아노 띠디디디딩 막 치면은 그것만으로도 분위기만 전달하는 거잖아. 그거는 멜로디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이고 훌륭한 음악회를 열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뭡니까? 가사를 말하는 거죠. 가사. 그러니까 가사가 꼭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무방하다고요. 가사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음악이라는 거.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분위기의 전달을 강조하고 싶은 거라고. 오케이? 음악에서는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장르에서조차도. 근데 어떤 장르냐? 관계부사 where 나왔습니다. 사실은 관계부사가 여기까지거든요. 좀 긴데요. 중간에 search as가 이렇게 꼽살이 껴있는 거야. 어떤 장르에서조차도 it is expected, 기대되는 장르랍니다. 뭐가 기대되는데? 가사가 understandable,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예상되는 장르랍니다. 가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예상되는 장르라는데 그 예를 들면은 오페라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아트송이랍니다. 뭐 가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실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가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장르. 즉 쉽게 말하면은 가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장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장르에서조차도 그 이상의 것이 be going on 하면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go on이 진행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이 진행되고 있대요. 됐어? 그러니까 좀 더 여러 번 버전으로 말해볼게. 가사 전달에 우리 MZ 세대에서 버전으로 보면 저도 MZ 세대니까요. 왜? 왜? 나는 뭐 X 세대인 줄 알았냐? 자, 우리 같은 이 MZ 세대에서는 가사 전달이 핵심인 장르가 뭘까? 전 딱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요. 힙합 아닐까요? 랩?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힙합이나 랩, 야 가사가 없이 힙합이랑 랩을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장르에서조차도 그 이상의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단순히 가사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의 전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음악이나 이런 쪽은 잘은 모르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한 7, 8년도? 한 이럴 때 이때 당시에는 랩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노래들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약간 말하는 듯이 하는 랩이 좀 그냥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이 하는 이제 요즘 아이돌들은 보면 랩 겁나 잘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돌 음악을 들어보면 랩이 다 뭔가 읊조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말하듯이 이런 느낌이었고 진짜 랩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빠르면 됐어요. 빠르면 그만이었어. 빠르면. 분위기고 나발이고, 물론 있었겠지. 나름의 분위기는 있었겠지만,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랩의,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힙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도 뭐 잘은 모르는데, 뭐라고 하나, 뭐 트랩이라는 뭐 장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모르냐? 아이씨, 나보다도 모르네. 전 잘 몰라요. 음악의 문외한이라서.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라고 했었는데, 그 싱잉 랩이라고 하죠. 싱잉 랩. 뭔가 이제 멜로디가 있는 랩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랩 어떤 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사가 없어도 어떤 멜로디로 우리에게 어떤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멜로디가 없어요. 그냥 랩만 하는 거야. 랩만 그냥. 그러니까 이건 가사의 전달이 중요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오페라랑 이제 가곡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은 이제 힙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자, 어쨌든 이 필자가 지금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노래라는 거는 노래하는 사람이 청중들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이 메시지 전달에서 가사의 전달이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심지어 가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장르에서조차도 분위기 전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데요. 조한 스플랜드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호주의 소프라노인데요. 이 사람이 때때로 criticized, 비판받았대. 뭐에 대해서? poor diction, 딕션이 구려갖고요. 발음이 안 좋아서 비판을 받았대. 왜냐하면 그녀가 바꿨거든. 뭐를? Some of her vowel sounds ever so slightly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vowel sounds가 뭐냐면 이게 모음이에요. 모음. 아야, 어여, 오요. 그 모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음 소리의 일부를 바꿨답니다. 일부를 아주 약간 바꿨어요. 근데 아주 약간 바꿨는데 그 발음 때문에 비판을 받았었대. 근데 하지만 이러한 shortcoming, 단점이 did not bar. 이 bar라는 거는 방해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대. 그녀가 뭘 하는 거를 being considered, 여겨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답니다. 뭐로 여겨지는데? One of the greatest opera singers of the 20th century. 20세기의 최고의 오페라 가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페라나 가곡에서는 가사 전달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얘가 딕션이 안 좋아. 그럼 원래는 고평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딕션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오페라 가수 중 한 명으로 꼽힌대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가사가 중요한 음악 장르에서조차도 가사가 다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분위기의 전달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Just as the lyrics are not necessarily required for a song.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Just as는 아까도 나왔었는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 즉 가사가 are not necessarily are not까지만 표시할게요. are not necessarily required. 그냥 다 동사로 하자. sorry. 다 동사로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 것처럼요. for a song, 노래에서요. 가사가 노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 것처럼 communication of a text, 텍스트의 전달은 is necessarily required.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랍니다. for successful singing, 성공적인 노래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노래에 가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클래식 음악에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가사의 전달이라는 게 성공적인 노래에서 필수 요소는 아니다라고 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사의 전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멜로디, 즉 분위기의 전달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글에서 정답이 몇 번일까요? 5번. 자, 다르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혹시? 아니, 왜? 하나씩 보자. 1번부터. 그 songs match the style of their genre라고 나왔네요. 자, 좋은 노래는 그들의 장르의 스타일과 부합한대요. 자, 좋은 노래는 장르의 스타일과 매칭이 된다. 지금 이 글이 노래 장르를 기준으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르라는 게 나오긴 했었어. 근데 그 장르는 어디까지나 뭘 설명하기 위해서야? 가사의 전달이 중요하냐 아니냐. 그냥 이 정도를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사의 전달이라는 게 덜 중요하다. 어떤 분위기의 전달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1번은 아니겠죠. 2번은 successful singing depends on culture and tradition. 성공적인 노래는요, 문화와 전통에 달려 있답니다. 그럼 노래를 성공하려면 문화와 전통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죠. 이 글 기준으로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세 번째, lyrics, 가사. The most helpful key to understanding a song. 자, 노래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열쇠가 가사랍니다. 가사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아니죠. 4번, diction, 발음. 발음이라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가사랑 관련성 있는 말 아니에요? One of the essential qualities of a successful singer. 성공적인 가수의 필수적인 자질 중 하나가 딕션이랍니다. 그럼 아까 그 소프라노 망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도 아니네.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5번은요. The singing performance communicates more than words. 자, 좋은 singing performance는요. 그러니까 좋은 노래, 음악 공연은 전달한답니다. words는 어떤 단어, 글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의 words는 결국에는
가사를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사 그 이상을 전달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좋은 노래 공연은 가사 이상을 전달한다. 결국에는 가사를 뛰어넘는 어떤 분위기의 전달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 5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딱 30분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잘 해오시고요. 오늘이 8월 11일인가? 지난번에 숙제가 53번까지였군요. 그러면은 잠깐만. 54번부터 하면 되겠다. 잠깐만. 54, 57번까지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54에서 5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14쪽에서 그 페이지 맞나 본데? 내 교재 기준으로 114쪽인데 맞냐? 페이지? 114 맞지? 57번까지면은 잠깐만요. 7번까지면 121쪽까지네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문제 풀이하시고 그 다음에 보기문 전부 다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그 하단에 단어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구문분석과 해석 하시면 됩니다. 구문분석 해석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오른쪽에 있는 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뒷부분 139쪽부터 하면 되죠. 139부터 분량을 좀 잡아야겠네요. 139부터 얼마만큼을 내줘야 될까? 141까지만 하죠. 141까지 여기도 똑같이 구문 분석과 해석 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고생들 했습니다. 페널티 작성해야 되는 분들은 A자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간 수업 들은 분들은 필기한 거 다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셔야 됩니다. 수고들 했습니다.